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자, 오늘 2025년 4월 1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또 급락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정말 잘 버티고 있습니다. 견조하고요.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저번에 찍었던 자리가 이제 바닥 같고 코스닥은 종목 장세로 완전히 전개됐어요. 그러니까 관세도 이제 이런 거죠. 뭐 더 나쁠 게 있겠냐 이런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돌아섰고 오늘 또 무너졌으면 굉장히 힘들 뻔했는데 한국은 버티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미국도 단기 낙폭 가대 속에서 좀 그 버티려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미국 말씀드리고, 다만 오늘 현대차나 LG엔솔 같은 이제 전기차 뭐 배터리 기업들이 폭락을 했는데 뭐 이슈가 있었어요. EU와 중국이 중국 전기차 고율 관세 매기고 있죠. 근데 중국산 전기차에 요거 폐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좀 안 좋게 작용을 했고, 또 오늘 조선주들은 좀 좋았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중국산 제품이 사라지면 뭐 누가 큰 피해를 보게 될까? 사실은 이제 미국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넥스트 2025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AI 지출은 줄지 않아요. 예, 그게 좀 오늘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전력기기, 또 이제 반도체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 기업 분석은 HK이노엔, 한국항공우주, 금호석유, DLNC, 이마트, JNTC, ISC, 대창단조, T3까지 이제 한번 적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도 못했는데 이제 내일 기술적 분석 두 번째 차트 분석이죠. 추세 매매법 하나 이제 내일 올라갈 거고요. 일요일은 이제 2024년 4분기 실적 잘 나온 기업들 그거 추려가지고 이번에 한 14개인가 찍었습니다. 하고 뭐 계속 할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2024년 4분기 실적 잘 나온 기업들도 이제 주간 단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은 많이 빠졌고요. 이제 145% 관세율이 확정이 됐습니다. 중국에. 뭐 정말 저 관세율은 말도 안 되는 관세율인데 저거를 이제 때리기로 했고요. 예. 이미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가 그래서 또 추가로 다시 급락해 버렸고, 반도체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급락하고요. 금리는 또 오르고, 정말 좀 쉽지 않은 미국 증시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어쨌든 124가 아니라 145라고 정정을 했고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다 급락했고, 소비자 물가는 그래도 안정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관세율은 그 나라와의 무역 단절이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중국에 부과한 전기차 관세 철폐한다고 결정하면서, 결정은 한 건 아닙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하기로 이제 중국과 협상한다, 이런 것 좀 발표했던 것 같아요. 자, 목요일 미국 증시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무려 145%라는 백악관의 확인 때문에 급락을 했고, 중국 제외한 국가들의 관세는 유예가 됐지만 가장 중요한 중국과는 더욱 격한 무역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서 시장 참가자들은 여전히 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도 10%는 최소한 부과 중이고, 관세 철폐가 아닌 유예인데다가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의 25% 관세는 그대로 이제 지속되는 것도 좀 부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다소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3월에 이제 2.5%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안정화됐어요. 예, 근데 웃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이게 관세부가 전에 또 데이터이고 관세가 많이 반영이 안 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요 데이터만 가지고는 뭐 물가를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었고, 국제유가는 다시 급락했고 금은 올랐고, 예, 어쨌든 시장은 아직은 정상이 아니고 관세 유예는 도움은 되지만 불확실성이라는 근본적인 악재는 해소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보시면 이렇게 다 꺾였고요. 예, 물가는 예상보다 낮았고 2.4까지 떨어졌고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찍었어요. 그리고 근원 물가는 이제 2.8, 전월 대비 0.1밖에 상승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다 낮아지고 있어요. 주거비도 21년 11월 이후 최저치, 결국 다 꺾이고 있죠. 휘발유 가격 급락했고 식품값은 좀 올랐습니다. 주거비가 어쨌든 많이 안 오르면서
물가는 3월 물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오늘 예상보다 완만한 물가지수 나왔지만 어쨌든 관세 때문에 오를 수도 있으니까 연준이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고, 다만 시장은 연말까지 3번에서 4번 정도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중국 관세율이 지금 145% 확정이 됐는데 이게 평균 관세율이거든요. 이렇게 낮았던 관세가 한 방에 여기입니다. 이게 10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숫자인데 이 어려운 걸 트럼프가 또 해냈습니다. 아무튼 본질적으로 중국과 무역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 세 자릿수는. 그래서 옛날에도 1930년에 스무트 홀리법으로 관세가 크게 올랐을 때 주요 항구에서 미국산 자동차, 스페인산 과일, 캐나다산 목재, 스페인산 고기 등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145%는 이제 100%나 145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높아버리니까. 그래서 세 자릿수 관세율은 기업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밖에 없죠. 누구한테? 미국 기업이죠. 대부분. 왜냐하면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해서 또 미국으로 보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특히 없는 거고, IT 기기를 주로 많이 중국에서 사오죠. 테슬라가 급락했고요. UBS에서 중국 관세로 인해 판매 부진 겪을 것 같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엔비디아가 6%, H20에 대한 수출 통제를 이제 하지 않을 거란 보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중국 관세율이 무려 145%나 된다는 소식 때문에 일단 급락을 했고, 애플도 급락. 다만 애플을 유예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있었나 봐요. 애플을 찍은 건 아닌데 일부 기업 예외 투자. 왜냐면 아니 애플한테 엄청난 피해잖아요. 1기 때도 그랬거든요. 애플은 제외시켰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마이크론 급락, 뭐 이슈는 없었지만 마이크론, 아마존도 중국, 스텔란티스 자동차주들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비용 증가로. 왜냐하면 자동차 관세는 적용이 돼요. 카맥스 중고차에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안 좋았고요. US 스틸은 이제 철강주인데 사실 이 회사는 관세 수혜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일본에 매각되려고 하잖아요. 이 회사가 이제 매각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매각되는 거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매각이 또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주가가 좀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주요 이슈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좀 현대차나 LG엔솔이 빠진 이유예요. 로이터에서 확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에 17.8에서 45.3% 고일 관세를 때리고 있죠. 근데 이거를 없애고 최저 가격,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럽으로 갈 때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협의를 할 것 같아요. 다시. 이거 중국이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 하려다가 안 됐어요.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막 자꾸 유럽도 때리고 이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근데 저거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관세 때문에 BYD 전기차보다 현대차 전기차가 오히려 일부 모델은 더 싸요. 비슷하거나. BYD가 정말 싸게 파는데도 관세 때문에 싸진 않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비슷하죠. EV3는 뭐 36,000유로 밖에 안 돼요. 정말 싼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유럽은 FTA예요. 관세가 없어요. 한국 전기차가 BYD와 전기차 판매가격이 비슷하거나 지금 낮은 상황이고, 하지만 이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가 없어지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현대차, 기아, LG엔솔 등 국내 전기차 밸류체인 주가가 일단 일제히 급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유럽이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유럽과 중국이 서로 손을 잡으면 미국이 제일 싫어하겠죠. 근데 이건 미국 스스로 자초한 문제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밉죠. 미운데 이런 이슈들이 또 생겨서 소음이 꼈고 오늘 현대, 기아, LG엔솔이 급락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질 게 있나요? 하도 들리기 맞았는데도 참 이런 악재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근데 흔들리지 마시고 이 악재 때문에 빠진 거면 저는 좀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포 곡선은 뭐냐면 한번 여기 보시면 레포 곡선이 요겁니다. 요 밑에가 세율이에요. 세율이 오르면 요게 뭐냐면 세수, 그러니까 정부가 걷는 세수가 늘어나죠. 당연하죠. 어느 임계점에서는 줄어요. 100%로 관세 때리면 세수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역이 단절되거든요. 지금 145잖아요. 중국에.
의미가 없는 거죠. 세수로는.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걸 나타낸 곡선입니다. 그래서 세율이 0이면 당연히 세수도 0이지만 올라가면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에선 꺾인다. 그 내용입니다. 자, 중국의 관세율입니다. 미국이 때린 145%라는 살인적인 관세율인데 100% 가뿐히 넘었는데 이 곡선에 의하면 관세로 인한 세수 효과는 어렵죠. 근데 아마 항구에서 이제 중국산 PC, 노트북, 가전, 애플 아이폰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이게 미국의 대중국 상품 교역량인데 수입이죠. 중국의 수입 많이 하죠. 좀 줄긴 했어도 지금 4,389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적자가 커요. 근데 이거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불만인 거죠. 트럼프는. 그래서 모두 가지는 마이너스섬 게임의 관세 정책. 트럼프가 항복을 할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불리해졌어요. 지금 갑자기.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그 중국과 협상하고 싶대요. 본인이 먼저. 기다리고 있다. 예. 약간 핸들을 꺾고 있어요. 치킨 게임 하다가 트럼프가 먼저 꺾기 시작했어요. 그 중국은 기다렸던 거죠. 협상할 가능성도 있죠. 뭐 협상 안 하면 서로 공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협상. 그러니까 항구에서 중국 제품 사라지면 누가 피해를 크게 볼까요? 미국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걸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협상을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볼 때 서로 좀 치킨 게임 하지만 극단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선에선 합의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급락장은 도망가는 장은 아니다. 예. 너무 또 단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버티는 것도 맞지만 좀 우리가 냉정하게 공포에 질리는 것보단 기다릴 필요 있고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좀 이성적으로 반영했죠. 그래서 올라버렸잖아요. 코스닥은. 자, 조선도 많이 올랐는데 트럼프가 타국에서 최첨단 선박 주문할 거다. 예, 이런 내용이 있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조선업 재건한다. 의회의 선박 구매 자금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으나 미국과 가깝고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해야 된다. 할 수도 있다. 예, 우리는 선박을 건조하지 않는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거죠. 한국은 조선업은 중국의 2위지만 기술력은 1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구상하는 조선업 재건에 한국은 필수적이고 세계 최강대국 중에 바다를 제패하지 않은 국가는 없어요. 미국은 아니죠. 지금. 옛날에 미국도 바다 제패했잖아요. 항공모함 가지고. 지금은 다 예전 같지 않죠. 배 한 대도 못 만드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한테는 이게 중요한 일이 된 거죠. 자, 구글 행사가 있었습니다. 구글의 클라우드 넥스트 2025 행사가 있었는데 한 3가지 정도 있었고 아이언우드, TPU 이게 자체 칩이죠. 10배 이상의 성능 올해 말 출시하고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모델로 출시를 했고요. 발표를 했고 이게 핵심이죠. 데이터 센터에 원래 올해 750억 달러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요즘에 막 이거 지출 줄이는 거 아니냐 뭐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난리 나고 이러니까 좀 노이즈가 있었는데 요거 투자하는 걸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50억 달러 투자 계획은 확인됐고 요거는 일단 긍정적이죠. 여기서 줄인다고 했어 봐요. 또 난리가 났겠죠 반도체. 그나마 이제 요거는
안 줄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만 조금 이제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투자 지출은 줄이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몇 개만 좀 볼게요. 건설업종 요즘에 보고서 다 좋은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IBK 투자증권의 조정현 연구원님도 중립이었는데 비중 확대로 바꿨고요. 이유는 옛날에 착공된 그 건설 그 이제 착공했던 게 이번에 거의 다 준공이 다 끝나가는데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좋은 것들이 다 건설이 돼요. 그러니까 실적 안 좋겠죠.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착공이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그럼 이제 앞으로 좀 비싸게 했던 사업장들이 이제 실적이 반영될 수 있거든요. 마치 옛날에 조선주처럼. 그러니까 이제 점차 이런 저수익성 건설이 이 사업장이 없어진다. 이건 호재고 도급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 이제 공사비 이런 게 올라가니까 이러면 매출이 올라갑니다. 수주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건설 원가 안정화진이 인건비 상승은 지속돼요. 계속 오를 겁니다. 근데 상승폭은 둔화, 자재비는 마이너스. 좋은 거죠. 미분양 우려도 크진 않다. 예, 실제 미분양 난다고 건설사가 떠안는 건 아니고 시행사가 떠안는 거죠. 근데 시행사의 지급 보정을 할 때 이제 건설사도 같이 피해를 보지만 어쨌든 손실은 제한적이다. 또 PF 부실도 이제 그 정리 국면에 진입을 했고요. 2024년 말 PF 노출도도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건설사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 구간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성 외형 동반 회복 구간 진입을 했고 이익 레벨업 될 것 같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 2.6조 합쳐서 핵심은 손실 가능성이 높은 이 저원가 현장을 얼마나 빠르게 정리하고 이게 가장 빨리 이제 이런 저원가 현장을 정리한 회사가 HDC 현대산업개발이에요. 예. 그래서 가장 이제 건원 쪽에서 수혜를 먼저 받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건설주 사전 얘기예요. 사전 얘기고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DLENC를 한 번에 다 사재요. 예. 요 세 개만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세 개 정도. 예. 그래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게 25년도 원가율 회복, 내년에는요 해외도 좋아진다. 건설업종도 정말 지난 몇 년간 안 좋았잖아요. 이제는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주가도 싸고 요 세 가지 기업을 주목하자는 의견입니다. 자, 전력기기는 요즘에 안 좋지만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의 설비 투자 계획은 늘어나고 다만 이것도 변수가 많아요. 지금 뭐 이렇게 금융 환경이 안 좋고 딥시크 나오고 막 이러면서 투자 줄이는 거 아니냐. 뭐 이 노이즈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투자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딥시크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 XAI의 그록3가 출시됐는데 AI 경쟁은 더 커지고 출원 수요는 훨씬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송전 배전망 증설해야 된다. AI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급 부족은 장기화되고 미국 내 전력기기 증설은 계속 이루어지지만 노동력 부족, 관세, 부품 수급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병목 현상으로 공급 여력은 제한된다. 후발주자에게도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는 내용입니다. 탑픽은 LX 일렉트릭하고 이튼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LX 일렉트릭은 이제 XAI 일론 머스크의 여기에 이제 수주를 따냈죠. 예. 그리고 이튼은 미국 기업인데 이게 글로벌 1위 데이터 센터형 전력기기 글로벌 1위 회사고 수주 잔고도 많고 뭐 어쨌든 변압기나 이런 이제 전력기기 회사들이 관세 피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만들 때 부품 같은 거 수입하면 다 이제 관세 때리니까 부담은 되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도 피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반도체 쪽은 AI 서버 관세 영향 점검인데 AI 서버 어떻게 하죠? 하이닉스가 HBM 만들어서 대만에 보내죠. TSMC가 이거 조립하죠. 여기까지 관세 없죠. 이비데니 기판을 대만에 보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요. AI를 가속기를.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멕시코하고 미국에 보냅니다. 멕시코에 보낼 때는 관세 없죠. 여기서 조립을 해요. 서버를. 그리고 엔비디아에 칩 보낼 때 당연히 여기는 관세 들어가죠. 이거 여기서 한번 붙는 거예요. 그래서 AI 서버 멕시코에서 조립해서 이제 여기서 미국 보낼 때 관세 때리죠. 이건 어쩔 수 없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AI 칩을 미국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이런 데
엔비디아가 보내기도 하고 서버를 만들어서 서버를 그대로 보내기도 해요.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각각 미국에 들어갈 때 관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영향은 뭐 그렇게 아주 크진 않지만 어쨌든 관세 피해가 없진 않아요. 그런 거 설명한 거예요. 네. 근데 보통은 수입업자가 부담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게 누가 수입업자 누구예요? 얘네가 비용 부담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가. 근데 이들도 그럼 비용이 올라가니까 예, 투자를 줄일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세가 영향을 안 줄 수는 없는 거죠. 미국 기업들이 부담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죠. 관세 때리면 누가 피해 봅니까? 미국 기업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수입업자가 지거든요. 예, 소비자는 이제 비싸지니까 비싼 걸 사야 되고. 예. 근데 어쨌든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하면 관세 부과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가 중국산 부품만 많이 안 쓰면 돼요. 근데 중국산이 안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진짜를 고를 시기인데 여기서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집중하자는 내용이고 기업 위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좀 긴 보고서지만 그래서 HBM은 전년보다는 조금 이제 증부는 예, 좀 줄어들 수 있다. 성장은 하는데 어쨌든 이제 증가율은 둔화되는 거고 유리기판은 내년부터입니다. 근데 올해부터 시험 생산 시작하니까 밸류체인 좀 보자 이런 내용이고 EUV는 계속 필요하죠. 예. 그 다음에 낸드도 QLC 4비트 낸드 하이브리드 본딩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얇게 이 층을 쌓는 거죠. 이 방식일 때 하이K 증착 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업은 YC캠, 주성 엔지니어링, STI, 관심 종목은 VM, 오로스 테크놀로지인데 YC캠이 이제 가장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조금만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밑에 다른 기업들 먼저 설명해. 주성 엔지니어링은 하이닉스 비중 높죠. 유리기판 ALD 장비, 하이K ALD 원자층 증착 장비죠. 하나씩 천천히 층을 쌓는 거예요. 그 장비를 잘 만들죠. 그래서 거의 하이닉스에 납품하니까 수혜고 STI도 하이닉스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리플로우 장비 이게 평평하게 해가지고 칩과 칩을 잘 붙일 수 있게 하는 거죠. 주가도 저평가고 VM은 식각 장비죠. 이렇게 깎아내는 거. 그래서 요즘에 하이닉스 수주가 좀 많았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검사, 예, 오버레이, 예, 서로 이렇게 그 일치하는지 예, 층을 이렇게 쌓을 때 이 층이 정확히 맞아야 돼요. 예, 그런 거 이제 검사해주는 장비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셨고 YC캠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회사가 이제 소재 만드는 회사인데 EUV 린스 현상의 신너 이런 거 만들고요. 유리기판도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 세고 실적 예상하고 원래 작년에 적자였어요. 이제 올해 좋아진다. 왜냐하면 EUV는 뭐죠? EUV 층이 올라가요. EUV를 한 번만 하지 않아요. 1A는 한 번인데 뭐 예를 들면 1A 공정이다. 1B 공정이다. 1C 공정. 1A는 뭐죠? 뭐 예를 들면 14나노일 수 있고 1B는 12나노, 1C는 10나노. 이게 점점 미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세가 될 때마다 EUV를 4번에서 5번 쌓아야 돼요.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소재 사용량은 어때요?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소재 사용량은 늘어나죠. 네, 그때 EUV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린스란 소재가 있어요. 린스는 찌꺼기를 없애요. 이 공정에서 찌꺼기들이 남거든요. 그걸 제거해주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옛날에는 린스 소재가 DI 워터가 초순수라고 하거든요. 이온이 없는 거. 완전히 순수한 물. 그겁니다. 물이에요, 물. 물로 충분했는데 점점 미세화되고 이제 고단화되면서 기존의 이 초순수만으로 안 되고 린스를 써야 된대요. 예, 그래야 이게 찌꺼기가 제거된대요. 특히 EUV 공정에서는 특수 린스. 수율이 저하된대요. 이게 오염물질이 남으니까. 패턴도 붕괴되니까 이걸 방지하는 기능이 EUV에 있다, 요 린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이고, 이게 왜? 잠시만요. 요게 이제 EUV 린스예요. 린스 EUV 리소코리피 공정도인데 웨이퍼 준비하고 강강에 바르고요. 그 다음 빗을 EUV를 쌓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린스로 불순물을 없애줘야 돼요. 이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EUV 공정에 필수적이에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한번 보시면 웨이퍼, 저 위에서 빛 쏘잖아요, 그죠? 빛을 쏘서 마스크 통과해서 여기 이제 여기가 웨이퍼거든요. 여기에 강강이가 발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립니다. 회로를 막 그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찌꺼기들 없애는 린스로 제거하는 거. 이게 EUV 공정입니다. 그래서 YC캠은 어쨌든 이제 이런 소재를 개발을 했죠. 해서 국내 선도 고객사의 양산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경쟁사가 독일이거든요, 머크. 근데 해외에서는 머크 걸 쓴대요. 이제 국내에선 근데 이 YC캠이 우수함을 입증했으니까 YC캠 걸 쓰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보다 비메모리 적용 영역이 더 많으니까 그 해외 고객사 확대 여부도 지켜봐야 되겠고, MOR, PR용 현상이 되게 어렵죠, 영역이. 여기 바르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 웨이퍼. 여기 강강해, PR이에요, 이게 PR인데, 그걸 요 PR을 강강하게 만들 때 필요한 소재가 또 있어요. 폴리머 PAG 솔벤트. EUV는 따로 그러니까 EUV용으로는 또 다른 걸 써요. 소재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PR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동진세미캠이 있고, 일본에는 이제 그 인프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인프리아가 거의 독점으로 알고 있어요, EUV용 원천 기술 대부분. 근데 YC캠은 요거 있죠, 요 EUV용 PR, 요거 현상액과 신너를 생산해요. 위탁 생산. 그래서 원시부터 예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 원시 공정을 많이 쓸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요게 채택이 되면 많이 쓰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EUV에 다양한 소재들을 납품한다. 핵심적인. 그게 좀 강점이고, 유리기판에도 있어요. 유리기판용에도 강강의 현상의 박리액이 있습니다. 테스트 통과했대요. 그리고 고마진 소재고, 코팅제도 있고, 유리 깨짐 방지해주는. 그래서 유리기판도 높게 쌓거든요. 그러니까 코팅제도 필요하다.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납품할 채택이 됐으니까 앞으로 내년에 양산하면 들어가겠죠. 올해는 시험 생산하겠죠. 유리기판도 이렇게 만들어요. 준비하고 여기 유리기판이거든요. 포토레지스트를 발라요, 빨갛게. 거기다 빛을 쏴요. 포토레지스트를 발라야 빛이 여기서 반응을 해요. 그 회로를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현상액을 투입해서 이걸 없애야 돼요. 포토레지스트. 그 다음에 찌꺼기 남죠. 박리를 합니다. 완전이다. 그러니까 현상, 박리 이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이때 YC캠이 들어가요. 포토레지스트가 여기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이 YC캠이 이런 면에서 이 유리기판에도 수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YC캠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좀 생소하시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 분석 해보겠습니다. 지금 HK이노이는 오늘 많은 증권사가 보고서 나왔는데 1분기 실적 좋을 거래요. K캡 매출 해외에서 잘 되고 있고, 핵심은 뭐죠? K캡의 미국 진출이죠. 그래서 임상은 거의 끝났는데, 이제 FDA 결과 발표는 아직 안 했고, 임상 결과 나오면 FDA 아마 승인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K캡의 미국 경쟁 제품은 이미 나와 있고, 복켄자는 지금 독점권 연장 이슈로, 왜냐하면 이 특허가 28년 8월에 만료돼요. 그럼 복제약이 들어오니까 안 좋죠. 그래서 이거를 연장하려고 그래요. 근데 일단 2030년 4월까지는 연장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FDA랑 협상을 잘하면 32년까지도 유지할 수도 있대요. 이 회사가 32년까지 해주면 너무 좋죠. 왜냐면 HK이노인도 같이 보호가 될 수 있거든요. 둘이 이제 경쟁하는 거죠. 근데 저게 특허 보호가 안 되면 복제약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 비싸니까 신약은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결과는 6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6월 달이 좀 중요합니다. 저 경쟁사의 독점권이 좀 늘어나면 좋을 수 있다. 연장이 안 되면 2030년까지예요. 뭐 그래도 충분한 기간은 있죠.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죠. HK이노인도 지금 빨리 출시해야 돼요. 내년에 무조건 출시를 해야 됩니다. 시간은 많지 않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실적 좋고 이런데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저 독점권이 연장이 안 될까 봐 그런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1분기는 조금 느리다. 그래도
이게 안 좋은 게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반기는 오히려 좋아진다. 그래서 24년 대비 26년 영업이익 2배 성장은 유지하고 있고, 폴란드 완제기 수출, 뭐 KF21 양산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올해 수주 목표의 첫 단추인 그 FA50 전투기, 요거 필리핀이 최근에 예산을 확보했나 봐요. 여기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계약 시 1차 12대, 추가로 12대 구매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옛날에 1차로 12대 한 게 있는데 여기다 이제 추가로 12대 구매. 그러면 이걸 따내면 FA50을 만족하는 거죠, 필리핀이. 예. 그리고 미국의 6세대 전투기에 보잉의 F-47이 선정됐는데, 록히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가 옛날에요, APT라는 사업이 있어요. 미국 공군 훈련기인데 거기서 보잉과 맞붙었는데 졌어요. 한국항공우주 컨소시엄이. 그때는 보잉 때문에. 왜냐하면 F2랑 F35 최첨단 전투기를 록히드 마틴이 다 가져갔어요. 보잉은 뼈 아팠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래서 보잉이 저가 입찰을 한 거예요. 저기서. 그래서 미국 정부도 보잉을 지원을 해줬고, 졌으니까 연속.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그때 졌습니다.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근데 이제는 또 한 번의 사업이 또 있어요. UJTS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록히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요. 예, 이번에 6세대 전투기는 보잉이 선정됐으니까 이번에는 아마 록히드 마틴이 따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가 올렸고요. APT는 미국 공군의 노 고등훈련기 T-38을 탈론을 바꾸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350대 훈련기. 이게 한 18조 원에 달하는 사업인데 요거를 보잉과 사브가 가져가 버렸어요. 예, 아쉽게도 한국항공우주가 록히드 마틴과 했는데 실패했고, 요번에 하는 거는 UJTS입니다. 미 해군이 추진 중이에요. 요거는 고등 제트 훈련기. 훈련기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예, 아마 이것도 10조 이상 될 것 같고, 록히드 마틴과 협력하는데, 다만 원래 사업자가 내년에 나오는데 28년도로 연기됐대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거 따내면 여기서 파생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급등 후에 좀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데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 금호석유는 실적 좋다고 합니다. 1분기. 전분기 일회성 비용도 소멸됐고, 정기 보수가 종료되면서 판매량 증가, 주요 제품 수익성 개선이 좀 주요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합성고무 영업이익은 410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합성수지도 흑자 전환. 또 말레이시아의 관세가 지금 현재 그 24%라 중국보단 낮아요. 중국은 지금 145조. 고무장갑 관세가 원래 올해 50인데 저걸 더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든 중국산 제품 다 145니까 그냥 145조. 뭐 고무라고 예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사실상 중국은 이제 의료용 장갑을 미국에 수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누가 이기죠? 말레이시아 걸 쓰겠죠. 말레이시아 관세가 올라가도 24밖에 안 돼요. 거기다 지금 9월까지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3개월간은 관세 부과를 유예했잖아요. 10%밖에 관세 부과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말레이시아의 이 고무 원재료 공급하는 금호석유한테는 오히려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금호석유가 피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과도한 저평가 상태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공시도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DLNC가 그 장충동에 호텔 개발하는 그 파라다이스가 이번에 호텔 만들거든요. 그거 수주를 따낸 것 같더라고요. 공시가 나왔고 요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카지노랑 호텔을 이제 만드는 거죠. 고급 호텔 5,500억 정도 투입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수주는 긍정적이죠. 이제 주택 위주로 하지만 이런 그 수주도 DLNC한테는 우호적일 수 있다. 또 국내 주택 사업은 미국 관세랑 무관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선 좀 관세 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죠. 이마트가 전체 주식의 1% 갖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합니다. JNTC는 요즘에 여기 그 내부자들이 꾸준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여기 사내 이사가 1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ISC는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SK 그룹에 편입이 된 소켓 회사죠. 엔비디아에도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 빠졌는데 그 유지한 대표가 1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대창전조도 많이 빠졌는데 2억 정도 여기 박건우 기사가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T3는 VIP 자산운용이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때 신규로 지분을 5% 취득해서 제가 한번 이거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모르는 기업이라 그때 분석해봤더니 게임 온라인 게임 하고요. 드론 유통하고 그 다음에 그 디지털 트윈, 한마디로 가상 공간 만드는 그런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데 VIP 자산운용이 또 지분 투자를 또 있어요. 배당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T3를 지금 추가로 매수했으니까 계속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시총이 좀 작은 게 단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공시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장이 마감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빠졌고 LG엔솔 급락했고 현대차, 기아가 급락해 버렸죠. 뭐 아시겠지만 아까 설명드린. 근데 그렇게 빠질 정도는 아닌데 그거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시장 심리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악재만 나오면 일단 흔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삼성바이오 오늘은 진짜 바이오 조선의 날입니다. 바이오 조선의 완전 날이었어요. 특히 코스닥에 조선 그 바이오주들이 날라다녔어요. 펩트론 상한가 가고, 그리고 오늘 전기차 배터리 쪽은 다 안 좋았습니다. 안타깝지만 배터리, IT 이런 쪽은 좀 대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알테오젠, 펩트론 상한가. 근데 상한가 갈 이유는 없어져. 이게 그거잖아요.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뭐죠? 이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랑 이제 그때 한번 계약도 맺었는데 약효로 오래 가게 해주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한 달에 한 번만 맞을 수 있게 그런 기술력을 이제 부여했고, 예전에 한번 저희 함께 배우기에서도 한번 공부했었죠. 요새 아무튼 바이오는 뭐 관세랑 일단 아직은 그렇게 연결고리가 약하다 보니까 지금 장이 안정화되면서 급등했고, 오늘 실리콘2 또 엔캠도 급등했고요. 엔캠이 급등했네요. 그리고 ST팜, 스튜디오 드래곤, 케어젠, 동진세미캠 이런 기업들이 좋았습니다. 루닛도 오랜만에 급등했고 바이오 쪽이 대부분 좋았네요. 근데 반도체는 안 좋았네요. 오늘 미국의 반도체도 많이 빠졌고, 현대임스 그때 맞아요. 제가 수요일날 제가 상담해드렸거든요. 물어보시길래 그 라이브 할 때. 근데 여기 세진중공하고 좀 경쟁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주가가 엄청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급등해버렸어요. 상한가. 오늘 상한가 간 이유가 있나요? 조선이 오늘 좋긴 좋았는데, 그죠? 오늘 그냥 한순간에 갑니다. 참. 괜찮은 기업은 뭐 많이 빠지면 버텨야죠. 마린 엔진도 10%. 엔진 좋다는 얘기는 뭐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하나오션, 하나비전, 뭐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중공업, 하나엔진, 또 한미반도체도 오늘 좋았습니다. 반면 오늘 기아 자동차가 그냥 일단 급락해버렸고요. 배터리랑. 코스닥에서는 여기 그 현대임스 상한가 같고, 엔캠, 주요 바이오 업체들이 리가캠 바이오 급등했고, 실리콘2 파마리서치 다 좋았습니다. 동성화인텍 바이오 쪽이 아니 그 조선기자재고, 다만 일부 이제 그 정치 테마주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오늘 코스닥은 급등해가지고 만연한 종목 장세가 잘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시장은 뭔가 좀 이제 그 좀 정상화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저렇게 팔아도 반응이 크지 않아요. 안 빠져요, 잘. 외국인은 뭐 미국장 보고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오늘 웹툰주 좋았고요. 오늘은 웬일로 웹툰주들이 다 급등해버렸네요. 조선주는 이유가 있었고, 의료 AI, 미용기기, 헬스케어, 유리기판도 오늘 좋았습니다. 아까 그 YC캠, 거기가 이제 EUV랑 이제 뭐죠? 유리기판 한번 공부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약간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공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 이 기업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이제 그 유리기판이나 EUV가 앞으로 괜찮다면 공부를 해볼 만한 거죠.
일단 오늘 한번 공부를 해봤으니까 비만 치료제 이제 펩토론이 날라갔고 비만 치료제도 관세랑 큰 상관이 없죠. 예. 일단은 관세, 의약품은 지금 관세 무풍지대인데 근데 트럼프가 때려버리면 약간 좀 골치 아플 수는 있지만 예. LNG 좋았고요. 그리고 영화 관련주도 오늘 일부 올랐습니다. 모바일 게임 엔터주도 오늘 좋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방산, 화장품, 네. 원전, 풍력 오늘 오랜만에 LS 좋았고 반면에 2차전지 안 좋았고요. 자동차 급락했고 인터넷 대표주는 오늘 카카오가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빠진 거는 그냥 몇 개 없어요. 네. 근데 오늘 자동차랑 배터리가 워낙 안 좋아서 참 이 기아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 8%가 넘어요. 이게 아니 기아가 참 예, 이렇게 빠질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참 그렇습니다. 배당만 8%가 넘으니까 예, 좋은 기회는 맞는데 이럴 때 투자 쉽지 않죠. 예, 뭐 악재는 악재대로 있는 것 같고 야 관세 때리는데 뭔 자동차냐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경쟁력 있는 기업이고요. 또 분명히 배당도 많이 주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인내심 갖고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번 다 이렇게 봤고 예, 시장 어쨌든 힘들죠. 예측도 안 되고 예, 근데 한국 증시는 일단 바닥은 잘 다졌습니다. 추세 전환까지는 좀 시간 걸리지만 예, 이제 당분간은 미국에서 뭔가 악재만 크지 않으면 아마 종목 장세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재 나스닥 선물도 좋은데 미국 증시도 빨리 좀 안정감 찾고 트럼프가 생각을 좀 제발 바꿔주길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이번 주 한 주 고생하셨고 이번 주말에는 영상이 2개 올라가니까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요. 쇼츠도 조금씩 봐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